요새 뉴스를 보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자, 그리고 학원비도 줄이자,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. 이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자, 뭐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좀 더 늘어나니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,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. 어차피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면 건강해지는 이 플러스 요인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학원비까지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왜냐, 보통의 가정에서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건 가장 나중이거든요. 학원비까지 줄이자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정말로 그 집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학원비를 줄이자, 뭐 예를 들어서 국영수 보낸다라고 하면 국어 빼자, 영어 수학만 보내자. 혹은 영어 수학 보내는데 아니 그래도 얘가 영어는 곧잘 하니까 수학만 학원 보내자,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 차집단 좀 줄여 나가겠죠. 어쩌면 가장이 실직했을 수 있고요. 엄마 아빠가 같이 일하다가 엄마 아빠의 이제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아빠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성과급이라고 해서 보너스를 받아왔는데 뭐 그 금액이 이제 사라져서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했다, 이럴 수 있는 거고요. 아니면 뭐 아빠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서울이었는데 지방 발령이 나서 지방에 이제 따로 이제 원룸이든 뭐든 얻어서 생활을 해야 돼서 이제 지출이 좀 더 많아져서 실질적인 이제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. 이제 제일 충격적인 거는 이제 아빠가 혼자서 돈을 벌어오는 외벌이 가정인데 아버지가 실직했다 이러면은 이제 되게 좀 쇼크죠. 그러면 학원비를 진짜 직접적으로 왕창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. 제 고참이 이제 애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, 고등학교 1학년,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. 지금은 아니고요. 이제 고등학생 2명에 이제 학원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고참이 이제 실직을 했어요. 근데 실직하기 전에 이제 애들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갔던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생활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달 쓰는 돈이 1년에 쓰는 돈이 이 집안의 총 생활비를 따져봤더니 8천만 원이 넘더라는 겁니다. 뭐 저는 이제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이제 그냥 금액만 들었을 때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, 더 이제 안타까웠던 건 그 고참이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, 무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고스란히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월에 500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생활비를 다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면 뭐 추가로 돈을 이제 안 빌려오고도 이렇게 매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래도 매달 또 살아는 가지잖아요. 그런데 벌어들이는 돈은 없고 매달 생활비가 500씩 나간다라고 하면요, 6개월만 되면 3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거죠. 써야 되니까. 근데 3천만 원 썼어요, 6개월 동안. 그럼 나중에 6개월 동안 빚을 진 3천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. 그럼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.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 거니까. 그렇게 이제 그 고참이 이제 한 몇 년을 보냈던 겁니다.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8천만 원에 1년인데 3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. 물론 그 고참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계속 쭉 이어서 실직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겁이 더럭 나더라고. 제가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. 대출이 얼마냐, 매달 얼마를 갖고 있냐, 어떠냐, 뭐 이런 얘기들은 아예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혼자서 조용히 짐작만 할 뿐인 거죠.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겠다.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형수가 이제 일을 해서 월에 한 300에서 350만 원 벌어오고 뭐 이래저래 이제 어떻게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그 고참이랑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지금은 그래도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도 계속 이렇게 마냥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. 아마 그 이후에 아마 그분도 어딘가에 가서 어떠한 일이든 하고 있을 겁니다. 왜냐, 이제 자녀들 이제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요.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씁쓸하죠. 참 사는 게 뭘까?
애들 이제 키우느라고 부모들의 진짜 등골이 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상황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다라고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참으로 두렵고 겁나는 일들인 거죠.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?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? 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. 애들 학원비를 줄인다. 제 이 이제 주제를 이 언론의 기사 제목에서 따왔고 이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, 애들 학원비를 줄인다라는 말에서 참 그 가정이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, 또 그게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장의 실직은 아닐까, 그런 이제 염려들을 해봤던 거죠. 지금의 시대에 일자리를 잃는다, 실직한다라는 게 그 가정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미친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. 세상 맞아 살아가는 게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데 말입니다. 다들 사는 게 너무 안 좋거든요. 너무 힘들고요, 너무 어렵고요. 다 내 생각 같고 다 내 마음 같고 다 내 뜻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. 참으로 각양각색이고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, 사는 게. 근데 이 다르고 이 별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,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? 어떻게 따져보는 게 좋을까?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, 네가 틀리고 내가 맞고, 뭐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 이 짓눌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,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, 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들 자기 자신에게 강한 멘탈, 강한 마음가짐, 강한 태도 등등의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걸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. 자신감을 가져라,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신감을 누가 줍니까? 누가 주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. 자신감은 말 그대로 뭡니까?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. 내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겁니다. 잘할 수 있을까? 못할까? 두렵네? 겁나네? 이런 말보다 해보자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. 할 수 있을 거다. 극복해보자. 이겨내보자.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 하는 겁니다. 긍정적인 얘기들 좀 더 많이 하면서 삶을 좀 잘 끌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. 뉴스를 보면 요즘에 뉴스 제목이 너무 우울하죠.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나름의 극복하고 나름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, 조금은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만들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